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3.4 근해 공식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 두 번째 시간으로 2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학습 목표를 보면 2차 방정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을 활용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자, 우리 활용 문제 풀 때는 언제나 사실은 1차 방정식 활용이나 연립 방정식 활용이나 전부 비슷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주어진 문제 상황에서 무엇을 미지수로 결정해야 되는지 그걸 잘 고민한 다음에 미지수가 결정됐으면 문제 중 수량들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면 됩니다. 여기서는 주로 2차 방정식으로 나타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로 그 식으로 나타낸 걸 풀어주고 네 번째 단계로 그 풀어준 해답이 문제의 상황과 맞나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를 1, 2, 3, 4 순서에 따라서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가 뭐냐? 연속하는 두 자연수의 제곱의 합이 113일 때, 자, 제곱의 합이 113이라는 걸 이용해서 식을 세우면 되겠죠? 이럴 때 두 자연수를 구하세요. 자, 그럼 첫 번째 단계 뭐라고 했어? 자, 문제의 뜻을 파악하고 미지수를 결정한다고 했죠? 그럼 연속하는 두 자연수가 우리가 미지수인데 그 중에 작은 수를 x로 놓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작은 수를 x로 놨습니다. 그러면 연속하는 두 자연수 중에 작은 수가 x면 큰 수는 어떻게 될까? 연속한다는 얘기 알죠? 5면 6, 12면 11, 15면 16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작은 수가 x면 큰 수는 x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두 개의 숫자를 가지고 이제 식을 세우는데 어떻게? 아까 제곱의 합이 113이 된다. 자, 이런 문장이 나왔죠? 그러면 제곱의 작은 수의 제곱하고 큰 수를 제곱해서 합이 113이다. 이렇게 식으로 나타내주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는 이 방정식을 풀면 되겠죠? 이 방정식 선생님과 같이 이렇게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x제곱에다가 이거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되고, 자, 이쪽은 113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 2x제곱은 2x제곱 플러스 2x고, 자, 113이 이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113 돼서 얘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112가 되겠죠? 자, 이거 양변을 다 2로 나누면 자, 이렇게 되겠지. 어떻게 될까? 56이 됩니다. 자, 56이면 우리 뭐야? 7, 8에 56이죠? 7, 8에 56인데 더해서 플러스 1이 돼야 되니까 x 플러스 8이 되고 x 마이너스 7이 된다. 그럼 x는 얼마 나와? x는 마이너스 8 또는 플러스 7 나옵니다. 근데 지금 x가 자연수라고 했죠? 그러면 x는 플러스 7이 되네. 마이너스 8은 안 되겠죠? 자, 여기까지 방정식을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화면을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정식을 풀면 선생님하고 방금 같이 풀었던 것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8, 7 나오는데 우리는 자연수이기 때문에 x는 7이다. 그래서 작은 수가 7이면 큰 수는 얼마일까? 8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게 문제에서 제시했던 것과 맞나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실제로 113이 되나? 제곱 더하기 제곱은 49 더하기 64가 돼서 더하면 113이 맞습니다. 그래서 연속하는 두 자연수 7과 8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겠죠? 자, 핵심이 뭐냐? 미지수를 정한다, 식을 세운다, 식을 푼다, 확인한다. 그렇게 활용 문제는 언제나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정리해 볼까요? 미지수 정하고 식 세우고 식 풀고 확인한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3번 연속하는 두 짝수의 곱이 168일 때 두 짝수를 구하시오. 사실 이런 문제는 조금 고민되는 게 있습니다. 원래 우리 짝수라고 하면 2x 그 다음에 연속한다고 하면 2x 플러스 2 이렇게 놔야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냥 x 플러스 2 이렇게 놔도 될 것 같기도 한데 사실은 대부분 문제가 그냥 그냥 x 플러스 2만 놓고 문제를 푼 다음에 마지막에 혹시 그게 문제와 맞지 않으면 마지막에 검토 작업에서 걸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2x 플러스 2라고 안 놓고 연속하는 두 짝수 중에
작은 걸 x, 좀 더 큰 거를 x 플러스 2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어도 됩니다. 마지막에 확인 작업을 거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두 짝수인데 이거의 곱이 168이래. 그럼 식을 어떻게 세울까? x하고 x 플러스 2하고 둘을 곱했더니 168 나왔다. 그럼 이거 어떻게? 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x 이거 이항하면 마이너스 168은 0. 168. 168을 빨리 이런 경우는 사실 우리가 이거 세 자릿수는 인수분해 별로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소인수분해해서 알아보는 방법이 제일 빠릅니다. 21이고 이게 37에 21. 그럼 두 수를 곱한 게 이 차이가 나도록 얘네들을 이렇게 나눠야 돼. 어떻게 하면 좋을까? 2는 이거 3 곱하면 8, 37에 21 안 되겠죠? 이 차이가 안 나죠? 이거 3개 곱해. 2는 4, 4, 3, 12. 이거 3개 곱하면 10이고 이거 3개 곱하면 14. 오, 되네. 그럼 12 곱하기 14로 나누면 돼. 12 곱하기 14로 나누는데 더해서 2가 돼야 돼. 그러면 인수분해가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14가 되고 여기가 12가 되도록 이렇게 하면 12 곱하기 14는 168 맞고 그 다음에 더하면 2가 맞다. 이렇게 인수분해 했네요. 이 문제는 아마 인수분해 168을 인수분해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x는 뭐가 나와? x는 마이너스 14 또는 x는 뭐 12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 짝수라고 했으니까 우리 짝수 홀수는 자연수 범위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또 마이너스 14는 안 되고 그러면 12가 되네요. 연속하는 두 짝수 중에 작은 쪽이 12야. 그러면 다음 연속하는 두 번째 짝수는 14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 문제에 해가 되는 건 x는 12, 14. 그러니까 작은 짝수는 10이고 큰 짝수는 14가 된다. 둘 곱하면 168도 맞아. 그래서 두 짝수는 12하고 14다라고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68 인수분해하는 게 조금 여러분 어려운데 이런 문제 나오면 실제로 선생님처럼 소인수분해를 해서 걔네들을 이렇게 조합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에 네 귀퉁이를 이렇게 잘랐다고 합니다. 네 귀퉁이를 길이가 4cm가 되는 정사각형 모양으로 네 귀퉁이를 또 잘랐어. 원래 정사각형인데 그래서 뚜껑 없는 직육면체,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접었다는 얘기죠. 뚜껑 없는 직육면체 모양의 선물 상자를 만들었더니 부피가 400 세제곱센티미터가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에 한 변을 구하여라. 그러니까 이 한 변을 구하라는 얘기죠. 이 한 변을 구하라는 얘기야. 이 문제는 그래서 이 한 변을 구하기 때문에 보통 구하라고 하는 걸 x로 놓으면 편하긴 한데 이 문제에서는 여러 가지 계산상 이쪽을 x로 놓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이쪽을. 이래서 식을 세우는 거야. 자, 그러면 식이 어떻게 돼? 부피가 400이 된다고 했지? 그러면 이거 부피가 400이 되려면 이거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한 게 부피야. 그럼 이거 이렇게 꺾고 해서 접어서 부피는 밑넓이는 요게 밑넓이가 되겠죠? 그럼 이거 밑넓이는 어떻게 돼? 밑넓이는 x제곱이 되고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잖아? 높이는 이거 접었으니까 이게 4가 돼. 그래서 밑넓이 곱하기 높이 했더니 부피가 400이 되더라. 그런 문제죠? 그러면 여기서 x를 구하면 되겠네. 그럼 x는 어떻게 구해? 양변을 4로 나누고 그러면 100이 나오죠? 그럼 x는 얼마 나와? 사실은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0이 나오는데 이게 길이니까 x는 딱 10이 나오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x는 10이야. 근데 이 문제에 x는 10 나왔다고 해서 한 변의 길이 10 하면 틀립니다. 우리 지금 뭘 구하라고 했어? 이 길이를 구하라고 했어. 이 길이. 원래 커다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10이니까 10 더하기 4 더하기 4 해서 원래 한 변의 길이는 18이 된다.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18cm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다음 문제 풀어봅시다. 자, 다음 문제.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미술관에 걸린 직사각형 모양의 그림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의 비가 3대 2라고 합니다. 3대 2. 그리고 대각선 길이가 40cm래. 이거 직각삼각형인데 대각선 나오고 두 변이 3대 2면 사실은 한 변의 길이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의 가로의 길이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이게 3대 2고 40cm니까 이렇게 놓으면 좋습니다. 여기를 3x, 자, 여기를 2x라고 놓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그냥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 3x의 제곱. 근데 조심해야 돼. 3x의 전체 제곱을 해야 돼. 그 다음에 2x의 제곱 하면 40의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를 혹시 3x의 제곱 이렇게 쓰면 틀립니다. 길이의 전체 제곱해야지.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해야 될 것 같아. 혼자 풀 때. 자, 그래서 이거 제곱하면 얼마입니까? 9x 제곱이 나오고, 자, 이거 제곱하면 4x 제곱이 나오죠? 이거 제곱하면 1600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야? 13x 제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건 그냥 1600이고. 그러면 x 제곱은 얼마야? 13분의 1600이야. 그러면 이거 x는 얼마야? 자, x는 또 길이니까 음수가 나오는 건 뺍시다. 우리 제곱이 이거면 사실 플러스 마이너스 나오는데 양수만, 길이가 양수니까 그럼 x 어떻게 구해? 여기 그냥 루트 씌우면 되죠?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뺀다고 했어. 그래서 13분의 1600이 나와. 자, 13분의 1600인데 1600은 40의 제곱이니까 빠져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돼? 루트 13분의 40이야. 그런데 유리화 시키면 13분의 40 루트 13이 나오네. 자, 그래서 x가 얼마 나와? 조금 더 크게 써보겠습니다. 13분의 40 루트 13이 나와. 근데 여기서 뭘 구하랬어? 가로의 길이 구하라고 했던 거 생각납니까? 가로의 길이는 얼마가 될까? 여기다가 x가 지금 이거니까 3을 더 곱해야 되겠죠? 그럼 가로의 길이 얼마? 여기다가 3을 더 곱하면 13분의 얼마? 여기 3을 곱하면 120 루트 13이 나오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13분의 120 루트 13. 자,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무슨 문제인가 또 봅시다. 자, 2차 방정식은 2차 방정식 활용 문제는 가끔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서현이네 학교는 과학의 날 행사에서 물로켓 발사 대회를 하였습니다. 물로켓을 초속 30m로 지면에서 수직으로 쏘아 올릴 때 x초 후의 높이는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30x라고 합니다. 이 물로켓을 쏘아 올린 후 땅에 떨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구하세요. 자, 이게 걸린 시간이야. 시간은 x를 구하라는 얘기야. x초 후에. 이런 문제는 잘못 읽으면 와, 너무 어려워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문제 잘 보면 초속 30m는 사실 그렇게 쏘았다고는 하지만 이걸로 인해 이 식이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 식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렵게 느낄 필요가 없는 게 식을 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러분한테 그냥 내면 너무 어려운 문제야. 그리고 막 중력가속도 이런 것도 막 포함될 수도 있어. 그래서 그런 거 다 빼고 그냥 식을 다 줘버린 문제입니다.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30x.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면 되느냐? 땅에 떨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 땅에 떨어진다는 얘기는 높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높이가 슉 올라갔다 땅에 떨어졌어. 높이가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x초 후에 높이가 이 식이야. 그러면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x초 후의 높이가 이거야.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30x. x초 후의 높이 식을 다 줬어. 그러면 우리가 해석만 해서 이게 높이가 얼마가 돼야 돼? 높이가 0이 돼야 돼. 땅이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아까 이 문제에서는 사실 이 초속 30m 같은 걸 우리가 문제 풀 때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거만 씁니다. 이거만. 그리고 이거는 식을 다 준 거야.
그래서 높이가 0이 되는 x값을 구하기만 하면 돼. 오히려 훨씬 쉽습니다. 이 문제는. 그러니까 잘 모르면 와 너무 어려워요 하는데 아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돼 하고 알면 오히려 식을 다 준 문제야. 그래서 이거만 풀겠습니다. 이거 풀면 어떻게 돼? 양변을 다 5로 나눠줘봐. 마이너스 5로 나눠주면 x제곱 마이너스 6x는 0이고 이거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6은 0이라 x는 0 또는 x는 6 나옵니다. 그럼 x는 0 또는 6이 뭘까? 이게 높이가 0이 되는 그런 시간인데 0초 또는 6초 이게 뭐지? 하는데 이 0초가 뭐냐면 쏘아올리기 0초일 때는 바닥에서 출발하잖아. 그러니까 0초일 때도 맞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이거 아니지. 블로크에서 쏘아올리면 슉 올라갔다가 슉 내려오는 거야. 그럼 사실은 6초 동안 올라갔다 내려왔다고 하니까 조금 더 이걸 해석해보면 사실은 3초 동안 올라갔다가 3초 동안 내려온 거야. 그러니까 6초 후에 바닥에 떨어졌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0초도 사실 맞긴 맞는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그 출발 지점이 아니야. 우리는 땅에 떨어져서 올라갔다 내려온 땅에 떨어졌을 때의 시간 x는 6초 후에 땅에 떨어집니다. 이거. 그래서 이거는 6초가 나온다. 이런 문제는 이미 문제에서 식을 다 준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불꽃놀이 문제도 이게 비슷한 것 같은데 자, 우리 불꽃놀이 하는 거 보이죠? 여러분 불꽃놀이 가끔 본 적 있죠? 자, 그런 문제가 뭔가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불꽃축제에서 폭죽을 초속 60m로 지면에서 쏘아 올릴 때 x초 후의 높이는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60x 식을 다 줬죠? 아까 문제로 해석하면 사실 이거는 우리가 문제 풀 때 안 쓴다고 했어. 이것만 쓴다고 했어. 그리고 이미 식을 다 줬어. 자, 문제도 읽어보겠습니다. 이 폭죽이 올라가면서, 이것도 되게 중요해. 올라가면서 160m 높이의 지점에서 터졌다면 올린 지 몇 초 후에 터진 것입니까? 그래서 아까는 우리 높이가 0일 때를 구했는데 이번에는 높이가 160m일 때를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x초 후의 높이가 이 식인데 이 식이 160m가 되는 게 몇 초 후냐. 그래서 이 문제도 똑같아. 아까 문제하고 똑같아. 어떻게? x초 후의 높이가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60x인데 이게 160m가 되는 게 몇 초 후냐라고 이렇게 식을 세우면 돼. 자, 이 문제만 풀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양변을 또 5로 나눕시다. 양변을 마이너스 5로 나누면 마이너스 이게 12x 되죠? 마이너스 5로 나누면 이게 마이너스 32가 되지? 마이너스 30인데 마이너스 31을 또 이쪽으로 이항해. 그러면 플러스 32에서 이렇게 됩니다. 이건 정리할 수 있겠죠? 조금 암산했습니다, 선생님이. 자, 요거만 풀면 될 것 같아. 그러면 곱해서 32 더해서 마이너스 12 같은 부분에 그러면 이게 4, 8에 32 마이너스 마이너스면 12 맞네. x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8은 0에서 x는 4 또는 x는 8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4 또는 8 나와. 이걸 좀 해석해야 돼. 이게 위로 쏘은 건 어떠냐면 사실 아까 올라가면서가 중요하댔죠. 그럼 이게 4초하고 8초가 나오는데 원래 이게 터지지 않는다면 이런 거야. 터지지 않는다면 쭉 4초 동안 올라갔다가 더 올라가는 거야. 터지지 않는다면 더 올라가서 아마 6초까지 올라가겠지. 그 다음에 다시 떨어지는 거야. 떨어져서 8초 후에 또 160m 지점을 지나.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근데 우리는 지금 올라갈 때 빵 터졌다고 했어. 그러니까 뭐야? 먼저 나온 4초가 올라갈 때의 그 시간이겠죠? 그래서 160m를 지나는 건 사실 두 개의 시간이 나오는 게 맞아. 올라갈 때 4초, 쭉 내려오면서 또 160m 찍을 때가 8초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4초 후가 올라갈 때의 높이다. 해서 이 문제는 4초 후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처음 보면 이게 두 개 나왔는데 둘 중에 4초하고 8초 중에 뭘 골라야 될지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는 4초 후다. 아까 구했던 8초는 사실은 내려올 때 높이다. 이렇게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상식이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 활용 문제 다 풀었습니다. 핵심 정리하고 수업 끝내겠습니다.
자, 활용 문제의 핵심은 언제나 이겁니다. 자, 미지수를 결정한다. 그 다음에 문제의 뜻에 맞게 식을 세운다. 그 다음 식을 풀고 그걸 해석해가지고 특히 2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 답이 두 개가 나오잖아. 2차 방정식에서는. 근데 보통 둘 중에 하나는 답이 아닌 경우가 많아. 둘 다 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둘 중에 하나가 답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거를 버려야 되는지를 사실 확인 작업을 거쳐야 됩니다. 자, 오늘 2차 방정식 활용 공부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